지난 시간에 우리는 토크와 각운동량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 방정식을 토크와 각운동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것은 마치 병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힘과 선운동량으로 표현한 것과 똑같았죠. 그래서 오늘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리가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병진 운동에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회전 운동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병진 운동에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회전 운동에서는 어떻게 번역할까 보겠습니다.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유도하면서 무엇을 이용했었냐면, 우리 이거 8강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간에 대해서 전미분하는 것이 0이면 그러면 그 미분한 대상, 여기에 별표로 한 거, 이게 바로 보존된다라고 했죠. 근데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병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 이렇게 힘과 선운동량으로 표현하면 F는 dt분의 dp가 됐죠. 그래서 바로 이 우변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꼴이기 때문에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F는 0이면 그러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었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걸 그대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회전운동의 운동 방정식, 토크는 dt분의 dl이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조건이 뭐겠습니까? 만일 토크가 0이면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선운동량은 벡타형이기 때문에 벡타형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식이 하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벡타식으로 표현할 때는 실제로 계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계산하려면 반드시 성분별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성분이 스칼라들의 식이 나오면 그 식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성분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것 같으면 각 성분이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양변을 x햇으로 스칼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fx는 dt분의 dpx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의 X성분이 0이면 그러면 선운동량의 X성분이 보존된다. 이렇게 선운동량이 전체로 다 보존되지 않고 따로따로 성분별로도 이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PX만 보존되고 PY만 보존되고 PZ만 보존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Y축 성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것 같으면 FY가 힘의 Y축 성분이 0일 것 같으면 PY가 선운동량의 Y축 성분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FZ가 0일 것 같으면 PZ가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분별로 따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각운동량도 벡타식이니까 이것을 성분별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크의 X성분이 0이면 그러면 각운동량은 X성분이 보존되고, 토크의 Y성분이 0이면 각운동량의 Y성분이 보존되고, 토크의 Z성분이 0이면 그러면 각운동량의 Z성분이 보존되어서 각운동량 보존 법칙도 성분별로 따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냥 모든 면에서 번역만 하면 그 용어만 다르지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추가로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설명하겠습니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병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F는 dt분의 dp였고, 회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토크는 dt분의 dl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F가 0이면 선운동량 P가 보존되고, F가 0이 아니면 선운동량 P가 보존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회전 운동에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F와 관계없는 독립된 양입니까? 아니면 F와 관계 있는 양입니까? 토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F, 병진 운동에서 작용하는 F에 의한 회전 운동의 효과를 갖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라고 그러냐면,
외력 F에 의한 토크가 0이면 선운동량 L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토크는 바로 외력 F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R 크로스 F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이 토크는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 식만 보면 원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가 0이 되기 위해서는 F가 0이 아니어도 토크가 0일 수가 있죠. 그래서 토크는 R 크로스 F라고 하면 F의 크기가 0이어도 토크가 0이지만 또 R의 크기가 0이어도 토크가 0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F의 작용선이 원점을 지난다든가 회전축을 지난다든가 하면, 그러면 바로 R이 0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R과 F가 평행이면 또 토크가 0이죠. 그래서 F가 0이 아니더라도 토크가 0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외력의 크기 F가 0이 아니더라도 토크의 크기가 0일 수가 있고, 그러면 가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선운동량은 F의 외력의 크기가 0이어야지 보존되는데 반해서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선운동량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또는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면 그러면 선운동량이 보존됐지만, 여기서는 작용된 힘이 0이 아니더라도 힘이 0이 아니거나 합력이 0이 아니더라도 토크가 0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동량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어땠습니까? I 오메가 이렇게 표현됐죠.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여서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물론 변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켓이 올라간다든가. 로켓은 어떻습니까? 로켓 내에 있는 분사체를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로켓 전체의 질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렇게 줄어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물체의 경우에는 질량이 움직이면서 안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 관성 모먼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의 질량 분포에 따라서 관성 모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관성 모먼트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각속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는 이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전 도중에 물체의 질량 분포가 바뀌어서 관성 모먼트가 다른 값으로 바뀌면 각운동량이 보존되도록 각속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예를 우리가 이 시간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선운동량 보존 법칙과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뭔가 병질운동 또는 직선운동과 연관되고, 가운동량 보존 법칙은 뭔가 회전운동 또는 원운동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이런 퀴즈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옳게 말한 것을 고르라. 등속도 운동은 바로 어떤 운동입니까? 직선 위를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속력도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때 이런 물체, 이 물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선운동량이 보존될까 가운동량이 보존될까, 그걸 고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과 가운동량이 모두 보존된다, 선운동량만 보존된다, 가운동량만 보존된다, 모두 보존되지 않는다.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 이거 답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금방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 선운동량과 가운동량이 모두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겠어요.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직선 위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는 직선밖에 없죠. 속도는 속도의 방향이 바로 움직이는 방향인데, 속도의 방향이 안 변하면 움직이는 방향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 V가 안 변한다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V가 안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운동량은 바로 뭡니까? 이 V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니까 안 변하죠. 따라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선운동량은 안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운동량 방향 구하려면 먼저 회전축을 정해야 되죠.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전축 아무 데나 정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전축에서부터 물체까지 R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요 R을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각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R 크로스 V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방향은 R 크로스 V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요것들이 지면 위에 있다면 저 R 크로스 V 하면 그렇게 오른나사를 돌리면 오른나사가 어디로 갑니까? 저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 물체가 여기서 쭉 움직이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이 방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어디서든지 계산해 보세요. 어디서든지 지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운동량 방향이 일정하거나 하는 걸 일단 먼저 알겠습니다.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려면 각운동량 방향도 일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보겠습니다. 크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R 크로스 V니까 이게 R 크로스 P가 이제 각운동량이죠. 그래서 R 크로스 V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요 각을 R의 방향과 V 방향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각운동량은 뭐가 되냐면 질량 곱하기 V 크로스 R이니까 V의 크기 곱하기 R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 각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 사인 세타, 특히 R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 요 R 사인 세타는 뭐하고 같으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저 B하고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회전축에서 이 물체가 이동하는 직선 경로에 수선을 내리건, 다시 말하면 회전축에서 그 직선 경로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이 직선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그 거리는 안 바뀌죠. 그래서 MVB가 바로 각운동량인데 이 B는 바로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해요? 여기서부터 R 사인 세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인 세타 하면 이 R 사인 세타, B는 R 사인 세타, 요게 바로 B니까 M도 안 바뀌고 V도 안 바뀌고 B도 물체가 쭉 움직이는 동안 이 B가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죠. 따라서 각운동량의 크기도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것은 회전축을 어디나 정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축이 어디건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의 크기는 항상 MVB로 주어지고, MV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회전축에서 직선 경로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렇게 직접 선운동량을 계산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고 각운동량을 계산해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조건, 선운동량이 보존될 조건을 만족하는지 각운동량이 보존될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등속도 운동하려면 합력이 0이어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에는 선운동량 보존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토크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크라고 하는 것은 R 크로스 F인데 F가 0이니까 토크도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할 것 같으면 작용하는 합력이 0이니까 여기 R 크로스 F는 토크는 0이고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퀴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를 보겠어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옳게 말한 것을 고르라.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선운동량, 각운동량이 다 보존된다. 선운동량은 보존된다. 각운동량은 보존된다.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이 모두 보존되지 않는다. 야, 아까 직선 운동할 때 선운동량, 각운동량 다 보존되니까 등속 원운동할 때도 선운동량, 각운동량이 모두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집니까? 안 싶어집니까?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각운동량만 보존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금방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여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뺑뺑 돌면 속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속력은 안 바뀌지만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서 속도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운동량도 일정하지 않죠. 그렇지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각속도는 우리 뺑뺑 도는 곳의 각속도의 방향은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면 Z축은 지면 위로 올라오는, 이제 X에서 Y로 오른나서 올리면 올라오죠. 이 Z 방향 일정합니다. 각속도의 방향 일정하고, 각속도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각속도의 크기는 V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각속도는 벡터로 표시할 때 크기가 R분의 V이고 Z 헷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일정하죠. 그래서 각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하는 이 물체의 관상 모먼트는 어떻게 돼요? MR제곱이죠. MR제곱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할 것 같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 각운동량의 크기는 MRV인데 M도 안 변하고 반지름도 안 변하고 V도 안 변하니까 각운동량은
일정하다. 그러다 방향도 안 변하니까 가운동량이 일정해서 가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과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을 보겠어요. 자, 등속 운동 하려면 이 물체한테 힘이 작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작용해야지 되죠.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됩니까? 절대 0이 아니죠. 구심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등속 운동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항상 중심을 향하는 그런 힘이 작용해야 되죠. 따라서 선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되지 않겠죠. 힘이 0이 아니니까. 근데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F가 0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F의 방향과 아래 방향이 어떻습니까? F는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고 아래 방향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사이각이 180도죠. 이건 이제 반평행하다. 그러니까 R 크로스 F 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래서 토크가 구심력에 의한 토크는 0이기 때문에 가운동량은 당연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선운동량과 가운동량을 우리 어디에 이용될 수가 있냐면 충돌 문제에 이용될 수가 있는데 충돌 문제에서는 항상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됐죠. 그리고 충돌 문제에서는 가운동량 보존 법칙도 항상 성립합니다. 그런데 선운동량 보존 법칙만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뭐였습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이었죠. 완전 비탄성 충돌 경우는 뭐냐면 두 물체가 결합돼서 충돌 후에 결합돼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속도 하나만 구하면 되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식 하나가 바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8강에서 완전 비탄성 충돌한 거 잠깐 복습할 것 같으면 우리 M2가 정지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정지하지 않더라도 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도 좋죠. 우리가 기준계를 바꾸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한 다음에 두 개가 결합돼서 V'으로 가고 있다면 충돌 전에 속도는 V1과 V2인데 충돌해서 V'으로 가고 있다면 이 V'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한 물체가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하고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더하는 것인데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두 개 합하면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조건 만족하고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을 여기다 써서 이제 문제를 풀 것 같으면 충돌 전의 선운동량은 어떻게 됩니까? M1 V1 더하기 M2 V2 이렇게 되죠. 충돌 후의 선운동량은 M1 더하기 M2 V'이니까 여기서 바로 V'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V2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는 M1 더하기 M2분의 M1 V1 이건 여기다 벡터 기호를 붙이더라도 다 이제 성립하는 것이죠. 자, 이것과 비슷한 완전 비탄성 충돌, 회전운동의 완전 비탄성 충돌을 보겠습니다. 회전운동의 완전 비탄성 충돌이란 지금 여기서 이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이 처음에는 이제 돌고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돌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이렇게 오다가 충돌 전에 이렇습니다. 충돌 후에 충돌한 다음에 여기 충돌해가지고 여기에 딱 붙어버렸어요. 딱 붙어서 같이 돌면 이건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나 볼 것 같으면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우리 두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에 의한 토크는 어떻습니까? R 크로스 F12 더하기 R 크로스 F21인데 R로 잡아 빼면 F12 더하기 F21 이렇게 되죠. 그건 0이죠. 따라서 합력에 이 두 힘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니까 가운동량 보존 법칙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동량 보존을 우리 어떻게 식세우면 돼요? 충돌 전에 가운동량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 오는 거죠. 우리 직선 운동할 때 하나 오는 것에 가운동량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MV에다가 그 직선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뭡니까? R이죠. MVR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충돌 후에 관성 모멘트는 뭐가 됩니까? MR 제곱 더하기 I가 되죠. 거기다가 오메가 프라임 이것을 이제 풀 것 같으면 오메가 프라임을 이렇게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하나 지적한 게 있죠. 가운동량 보존 법칙의 경우에는 물체가 회전할 때 이
질량이 분포가 바뀌어서 관성 모먼트가 바뀔 수도 있다. 우리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관성 모먼트가 변할 때 가운동량 보존은 뭐냐면 가운동량은 I 오메가인데 관성 모먼트가 변해서 I 프라임이 된다고 한다면 오메가 프라임, 오메가도 저절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저절로 변하냐면 가운동량이 보존되도록 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 프라임, 오메가 프라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뱅뱅 돌다가 팔을 이렇게 벌릴 것 같으면 관성 모먼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성 모먼트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관성 모먼트가 커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프라임은 I 프라임 분의 I 오메가인데 이건 오메가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면서 손을 벌리면 회전하는 속도가 작아지고 회전하면서 손을 오므리면 관성 모먼트가 작아져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갖다가 우리 잠깐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재밌습니다. 여기에 마찰이 좀 덜한 그런 의자 위에서 이렇게 아령을 들고 뺑뺑 돈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아령을 들고 뺑뺑 돈 다음에 손을 놓는데 이 아령을 가운데로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더 빨리 돌죠. 다시 이 아령을 바깥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도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죠. 자, 이거는 분명하지가 않은데 우리 피겨 스케이팅 하는 여자를 한번 보겠어요. 자,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하다가 그 다음에 막 회전하는 거, 스핀하는 거, 이게 이제 한 거죠. 이 스핀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팔을 오므리죠. 다 오므리니까 어떻습니까? 막 더 빨리 가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면서 관성 모먼트가 바뀌는 경우를 적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오늘 강의를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제9강 원운동과 회전운동은 이제 회전운동의 가운동량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10강 강체 운동을 공부하면서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 이 9강의 나머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행성의 궤도에 적용해서 그 행성의 궤도 그게 무엇입니까? 케플러 법칙에서 구한 타원 궤도죠.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 앞에서 제2법칙하고 제3법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 보였는데 제1법칙 타원 궤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는 것을 그때 당시로는 처음에 우리가 4강, 5강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초가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이제 회전운동까지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초를 이제 다 쌓은 셈이니까 우리 이 제 9강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이 행성들의 운동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